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모델 셀렉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고요. 또 하나는 러닝 알고리즘이었죠. 예,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죠. 그래서 모델을 학습이 되고 결국 이제는 모델이 탄생될 시간이 됐습니다. 모델이 탄생되었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좋은 모델을 선택해야겠죠. 자, 그러면 좋은 모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Generalization Performance가 좋은 것이 좋은 모델이죠. 다시 말하면 Generalization Error Rate를 측정했을 때 가장 낮은 경우의 모델이 가장 베스트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자, 다음은 데이터셋의 체계가 나와 있어요. 자, 맨 위에 트레이닝 셋,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체 데이터셋을 우리가 트레이닝 셋이라고 보자고요. D.train 이라고 뒀습니다. 이 D.train, 트레이닝 셋에서 실제로 트레이닝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D.tr 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D.val 이라고 두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D.tr이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사용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밸리데이션 셋을 두게 되는데 이게 D.val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왼쪽에 D.tr에서 우리는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를 구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D.val에서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은 D.val은 한 번도 트레이닝 할 때 사용되지 않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야지 되겠죠.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데이터셋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Generalization Performance가 낮은 것, 다시 말하면 Generalization Error Rate를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요?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예요? 아니면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예요?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는 트레이닝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좋긴 하지만 얘는 모델의 스페시픽한, 모델의 패턴에 스페시픽하게 되어 버리는 그런 형태의 에러 레이시잖아요. 따라서 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의 잣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다시 말하면 트레이닝에 사용되지 않았던 D.val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에서 얻어진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를 우리는 Generalization Error Rate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Validation Error Rate이 가장 낮은 그런 모델을 우리가 베스트 모델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네, 다음을 볼까요? 자, 다음은 밸리데이션 에러의 example이 나오죠. 자, 일단 왼쪽에 decision tree가 있고요. 오른쪽에 decision tree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은 조금 더 심플해 보이고요. 왼쪽은 좀 더 복잡해 보입니다. 먼저 오른쪽 decision tree를 한번 보세요.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이 실제 클래스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에러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플러스인데 플러스로 판별된 인스턴스는 3개고 마이너스가 1개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때 마이너스로 판별된 게 결국은 에러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판별이 되는데 플러스로 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하나 있다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에러가 되고요. 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로 판별이 되는데 플러스의 인스턴스가 2개의 인스턴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것들이 에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러 레이스를 더 줄이고자 사실은 왼쪽과 같이 디스전 트리를 익스펜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익스펜션 시켜서 봤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4. 예, 이 부분에 여전히 에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밸리데이션 에러를 체크해 보자. 왼쪽부터 체크를 하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총 16개를 흘려보냈는데 이때 에러가 감지된 것이 6개죠. 예, 그래서 16분의 6이 돼서 0.375가 나오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16개 중에 4개가 에러가 생겼죠. 따라서 0.25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왼쪽과 같은 모델, 그 다음 오른쪽과 같은 모델 중에서 어떤 걸 셀렉션 할 것이냐. 결국은 validation error rate이 낮은 오른쪽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낸 모델을 셀렉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에러를 줄이고자 익스펜션을 시켰는데 결국 익스펜션 시킨 모델보다 그 전의 모델이 더 심플하고 더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도 더 낮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 훨씬 더 베스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모델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라고 했죠?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낮은 모델을 선택하자라고 했죠.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학습할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를 구하고 그 값이 가장 낮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젠 모델의 복잡도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 시간에 모델 컴플렉서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모델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모델을 선택할 때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뿐만 아니라 모델의 복잡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디시전 트리가 하나 있는데 복잡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게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컴스 레이저 혹은 Principle of Parsimony의 원리와 같이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모델을 선호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러 레이트이 같은 2개의 모델이 있다면 더 심플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떤 M이라는 모델이 있을 때 D.train에서 나온 트레이닝 셋을 대상으로 측정된 오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100% 대변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언더에스티메이트 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에 더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어떤 것, 뭔가가 있어야 되죠. 결국
모델의 복잡도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Generalization Error Rate를 Training Error Rate과 모델 컴플렉시티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모델의 복잡도에 붙어있는 알파, 이 알파를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트레이닝 에러와 복잡도의 관계를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자, 이 식에서 알파 값이 높으면 컴플렉시티를 더 강조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알파 값을 낮추게 되면 0.5보다 낮게 되면 왼쪽 텀인 트레이닝 에러를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밸리데이션 에러가 최소가 되는 알파 값을 선택하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에 봅시다. 이제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디시전 트리에서의 그 모델 컴플렉시티를 인코퍼레이팅 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디시전 트리에서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하는 것은 에러 가로치고 t, 이게 뭐죠? 트레이닝 에러잖아요. 자, 트레이닝 에러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더 붙여야 된다. 그 뭔가가 뭐냐? 오른쪽 이 텀을 우리가 모델 컴플렉시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델 컴플렉시티인데 이 디시전 트리에서의 모델 컴플렉시티는 뭘까요? 자, 디시전 트리는 결국은 트리 형태로 되어 있고 모델이 단순하냐 복잡하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죠? 리프 노드가 막 붙어 있어. 그거 뭐야?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시계처럼 ntrain 분의 k로 복잡도를 표현하자. ntrain은 뭐냐면요, the number of training instance, 트레이닝 인스턴스의 개수예요. 자, 트레이닝 인스턴스 개수가 분모에 있어서 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도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단순해진다, 이런 얘기고, 그 분의 k가 분자잖아요. 예, k가 뭐죠? The number of leaf node. 예, 리프 노드의 말단 노드의 숫자라는 거죠. 말단 노드, 리프 노드가 쫙 많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분자에 있으니까 컴플렉시티가 더 복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오메가가 붙어 있잖아요. 이 오메가를 디시전 트리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모델 컴플렉시티를 포함시켜서 전체 Generalization Error Rate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구한 것이 결국은 더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만 구한 것보다 더 근접할 수 있다. 더 Generalization Error를 대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고요. 자, 왼쪽에 디시전 트리가 있고요. 오른쪽에 디시전 트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디시전 트리를 모델로 선택할 것이냐, 이거죠. 결국은 Generalization Error를 측정해서 더 낮은 것을 선택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Generalization Error를 뭐라고 했냐? 결국은 컴플렉시티가 들어간 그런 공식으로 사용하자, 이런 얘기죠. 왼쪽 디시전 트리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일단은 오메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0.5 그다음에 1, 이 두 가지로 구해 봤습니다. 오메가가 0.5일 때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이 0.5 정도, 다시 말하면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과 복잡도를 둘 다 대등하게 본 거죠. 2분의 1, 2분의 1씩 본 거니까 가중치를. 자, 이럴 때는 어떠냐? 먼저 왼쪽에서 24개의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쭉 왔을 때 이제 그 분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분홍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마이너스 1, 여기요.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거죠.
에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 분류를 잘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에러 레이트는 24분의 4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오메가 0.5 하이퍼 파라미터 0.5 곱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죠? n train 분의 k잖아요. 자, n train 뭐다? train 셋의 개수, 전체 개수 24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24개, 24가 되고요. 분의 k, k는 뭐죠? 리프 노드의 개수. 자, 리프 노드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리프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죠? 그래서 24분의 7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0.3125가 나오죠. 자, 이와 유사하게 오른쪽 디시전 트리도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구할 수 있겠다. 얘도 마찬가지 24개의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쭉 쏟아져 있을 때 분류한 모습인데 분홍색으로 마킹한 2개, 1개, 3개 요게 이제 놓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래서 에러가 난 거예요. 자, 에러의 개수가 2, 3, 6개죠. 에러의 개수가 6개죠. 그래서 24분의 6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모델 컴플렉서티를 더 넣어보자. 플러스 0.5 곱하기 자 24분의 여기서 이 k는 뭐죠? 하나 리프 노드의 개수니까 하나 둘셋넷 4개죠. 리프 노드가 왼쪽 트리보다 훨씬 더 심플하잖아요. 예, 그래서 k가 4가 돼서 얘를 계산하면 0.333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뭐예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비교하면 왼쪽의 트리가 오른쪽보다 더 낮게 나왔죠. 낮게.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0.5로 됐을 때는 우리가 왼쪽 트리를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이퍼 파라미터를 1로 뒀어요. 밑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1로 뒀다는 얘기는 뭐죠? 왼쪽 텀과 오른쪽 텀이 있을 때 오른쪽이 모델 컴플렉시티, 왼쪽이 에러 레이트. 어디에 더 가중치를 더 많이 준다는 얘기죠? 컴플렉시티에 더 가중치를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구하면 왼쪽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는 0.458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0.417로 떨어져요. 따라서 이때는 오른쪽 트리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컴플렉시티를 강조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단순한 오른쪽 트리가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한 오메가를 0.5 정도 두었을 때는 왼쪽 트리, 다시 말하면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를 더 중요하게 본 거고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를 더 낮춘 왼쪽 트리를 모델로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다음을 봅시다. 자, 요 세 번째는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레이트를 구할 때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 있잖아요.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 이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에 통계학적인 보정치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보정치를 더 적용하자. 얼마나 에러가 나는지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이는 이 공식 있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통계학자들이 에러의 어퍼 바운드 리밋을 이미 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퍼에서 에러의 어퍼 바운드 리밋 가로치고 n, e, 알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공식을 보면은 다 n과 e와 알파의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n은 인스턴스 개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e는 에러 레이트, 그 다음에 알파가 여기서는 컨피던스 레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 노드에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판단을 쭉 했는데 에러가 발생됐어. 그러면 그 에러가 발생된 거를 확률적인 분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가 날 수 있는 확률을, 그거의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혹은 에러가 날 확률 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면, 에러가 일어날 어퍼 바운드 리밋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에러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리프 노드에서 분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스플릿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스플릿 전에 이 어퍼 바운드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스플릿 후에 어퍼 바운드를 구해보면은 에러가 더 줄어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스플릿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자, 이 확률적인 통계학적인 보정치를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에 더 적용을 시켜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레이트를 구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당연히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때, 혹은 트레이닝 에러의 확률 분포를 가정할 수 있을 때 이런 공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의 확률적인 어퍼 바운드 리밋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공식에 의해서.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추리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 추리가 상위 노드에 인스턴스 개수가,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7개가 왔을 때 분홍색 친 거 있죠. 2개, 마이너스 2개. 이거 2개를 에러 난 거예요. 2개가. 자, 이랬을 때 스플릿을 했어요. 스플릿을 했을 때 각각 하나하나씩 에러가 났다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에러가 날 확률 분포를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분포로 확률이 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어느 공식에 대입하면 돼?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났을 때 확률적인 어퍼 바운드 리밋을 이미 통계학자가 이렇게 구한 겁니다. 계산을. 자, 우리는 여기에 이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된다는 거죠. n과 2와 알파 값을 대입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위의 노드, 그러니까 before splitting, 위의 노드가 스플릿 하기 전이죠. 이거부터 먼저 구해보자고요. 자, 이때 7개가 들어왔어. 7개가 들어왔는데 에러가 몇 개? 2개야. 따라서 에러 레이트는 얼마? 7분의 2야. 됐죠? 그랬을 때 어퍼 바운드 리밋은 어떻게 구하냐? 개수 7개 7이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난 게 7분의 2. 그 다음에 알파가 컨피던스 레벨이야. 여기에서는 컨피던스 레벨을 0.25로 뒀어요. 자, 이랬을 때 어퍼 바운드가 0.503이 되고요. 전체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레이트는 7개 곱하기 발생될 확률이 얼마야? 0.503. 이거를 곱해주면 에러가 날 확률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3.52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after splitting, 스플릿 한 후에 2개가 생겼어요. 리프 노드가 2개 생겼어요. 자, 왼쪽, 오른쪽 각각 한번 구해봐요. 자, 왼쪽에 4개가 들어오고 오른쪽에 3개가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왼쪽에 4개에서 에러가 몇 개? 하나. 따라서 왼쪽 노드에서 에러는 4분의 1이 되죠. 이때 어퍼 바운드를 구하면 0.537. 저 공식에 대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노드는 3개 중에 에러가 몇 개 나왔어? 하나. 따라서 3분의 1. 어퍼 바운드 구하면 얼마? 0.650. 자, 그래서
이 두 리프 노드 스플리팅 한 후에 이 두 리프 노드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는 컬렉티브하게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0.537 더하기 여기 개수 3 곱하기 0.650 해서 4.098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 보니까 스플링 전에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3.521, 스플링 후에는 4.098. 어떤 게 더 낮아요? 스플링 하기 전에가 더 에러 레이시 더 낮아. 그러니까 에러 레이시 낮으니까 스플릿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스플리팅 한 후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스플릿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요약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모델 셀렉션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모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모델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Generalization Error Rate이 낮은 모델을 선택하면 된다. 자, 그렇다 그러면 Generalization Error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첫 번째 방법 뭐야? Validation set을 이용해서 Validation Error Rate를 구하자. 그걸 가지고 Generalization Error라고 하면은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됐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트레이닝 에러 레이스를 구하고, 그런데 트레이닝 에러 레이스는 항상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에 언더에스티메이트 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봤더니 결국은 모델 컴플렉서티 때문에 그래. 야, 모델 컴플렉서티를 더 추가시켜줘야지. 더 애드 시켜주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레이트에 근접할 수 있어. 자, 그렇다 그러면 그 모델 컴플렉서티를 더 추가시켜주자. 자, 그러면 디시전 트리일 때의 모델 컴플렉서티는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건 결국은 n 트레인 셋의 인스턴스 개수와 그것분의 k가 리프 노드의 개수. 그래서 리프 노드가 되게 많으면 모델의 복잡도가 되게 많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공식으로 만들어서 대입하면은 Generalization Error Rate를 구할 수 있어. 이게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방금 한 거 뭐냐? 통계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에러가 날 확률을 우리가 안다면, 확률 분포를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쭉 여기 말단 노드까지 왔는데 얘가 항상 에러가 날 확률이 이항 분포를 따라,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를 따라 라고 가정하자. 만약에 가정할 수 있다면 라고 하면 이미 통계학자들이 에러의 최대값 어퍼 바운드 리밋을 구했어. 공식을. 그러면 그 공식에 대입만 하면은 에러가 날 확률의 최대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쭉 모델링을 쭉 빌딩을 모델을 쭉 할 때 심플 트리가 있고 더 트리를 계속 익스펜션 해가지고 트리가 있어. 자, 그랬을 때 그거를 비교를 해. 그러면 더 낮은 쪽으로 가면은 익스펜션 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죠? 에러률이 더 성능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스플리팅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스탑을 하자라는 거거든. 스탑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통계학적으로 어퍼 바운드 리밋을 구해서 그 보정치를 적용시켜 주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세 가지 방식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세 개 중에 취사 선택하면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디슨 트리에서의 모델 셀렉션 전략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프리 프루닝. 이게 프루닝이 이게 가지치기, 그러니까 트리니까 이게 가지치기라는 뜻이거든요. 가지치기. 예, 프리는 이제 사전에. 그래서 사전에 먼저 미리 가지치기를 하자라는 그런 전략이 프리 프루닝 전략이에요. 다른 말로 early stopping 룰이다. 일찍 스타핑 끝내는 그런 규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략은 우리가 추리를 만드는데 추리를 풀리그럼 왕성하게 완전하게 자라기 전에 스타핑 알고리즘을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라기 전에 그냥 스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탑할 수 있는 컨디션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인스턴스가 다 same 클래스에 속한다. 이랬을 땐 당연히 스탑하면 되고요. 모든 attribute value가 동등하다, 동일하다. 이럴 때 스탑하면 돼요. 이건 전형적인 스탑 컨디션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restrictive한 스탑 컨디션이 포함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런 것들, impurity measure, 불순도 측정 있죠. 지니 인덱스, 그다음에 information gain, 엔트로피 얘기했죠.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스탑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순도 값을 더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스탑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자, 두 번째 estimated 된 generalization error가 우리가 기준을 하나 둬서 threshold 어떤 threshold보다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스탑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추이가 자라기 전에 알고리즘이 스탑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이 전략은 우리가 사전에 지나치게 컴플렉스한 추리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은 뭐예요? 더 좋은 추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가지치기가 돼서 즉 early stopping이 돼서 그런 추리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전략은 포스트 프루닝 전략이죠. 프루닝 가지치기 하자, 포스트 이후에 가지치기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요, 먼저 디시전 추리를 초반부터 맥시멈 사이즈로 자라게 만들어요. 완벽하게 크게. 자, 그리고 나서 버텀업 방식으로 디시전 추리를 이렇게 가지를 잘라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가지치기를 우리가 트리밍한다. 예, 가지를 다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트리밍 전략을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서브트리 리플레이스먼트가 있고 두 번째는 서브트리 레이징 방식이 있어요. 서브트리 리플레이스먼트는 어떤 서브트리를 하나의 리프 노드로 아예 줄이는 방식이고요. 서브트리 레이징 방식은 하나의 서브트리를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브랜치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트 프루닝 방식은 프리 프루닝 방식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점은 처음에 맥시멈 사이즈로 자라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사용되는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더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델 셀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